중학교 자습 시간 때 선생님이 해주신 실제 경험담입니다. 선생님에게서 듣기만 한 이야기지만 현장감을 주기 위해 선생님을 나로 하여 풀어보겠습니다. 10년 정도 전 내가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 같은 동아리에 자주 어울렸던 친구들이 둘 있었다. 이름은 K와 H. 나와 H는 학생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K만이 싸구려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모두가 집이 특별한 부자도 아니라서 생활비도 의식주로 거의 써버릴 정도였고 대학교는 최후의 자유시간이라는 느낌으로 강의도 대강대강 듣고 알바하고 노는 매일매일이었다. 여친도 없는 모쏠 셋. 모여서는 게임센터나 노래방을 드나들거나 혼자 사는 K의 집에서 밤새 게임을 하거나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험전쟁에서 해방되어 정신연령이 거꾸로 돌아가 버린 듯한 한심한 대학 생활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셋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K가 요즘 재미있는 꿈을 꾼다? 라는 말을 꺼냈다. 매일 연속되는 꿈, 그리고 연결이 되는 꿈을 계속해서 꾼다는 것. 그것도 매일 꾸는 건 아니고 며칠 간격을 두고 비슷한 꿈을 꾼다고 한다. 나와 H가 어떤 꿈이냐고 물어보니 K는 자전거를 타는 꿈이야 라고 대답했다. 자전거에 타고 달리는 꿈으로 꿈속의 K는 어딘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어딘가를 찾고 있다는 말이었다. 스토리가 있는 꿈인가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히 별 재미없는 이야기라 생각했다. 그게 어디가 재미있는 꿈이냐고 물었더니 K는 페달을 밟는 감각이나 경치가 너무 리얼해서 꿈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꿈이야 라며 흥분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왠지 K를 만나면 꿈 이야기를 듣는 게 나와 H의 일과가 되었다. 한쪽 녀석만 듣게 되면 다른 한 녀석에게도 전해준다. 그래서 K를 만나면 그걸 다시 듣게 되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K의 꿈 내용을 셋이 공유하는 형태가 되었다. 어젯밤은 유감스럽게도 못 꿨어 라든가 어젯밤은 해변을 달렸어 라든가 어두컴컴해서 산길 같았어 라든가. K의 꿈에서 공통된 점은 그게 K 본인의 행동으로 그려지는 것과 반드시 자전거에 타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재밌어서 K의 꿈을 이것저것 분석해보거나 했다. 점에 대한 것이나 정신분석학 같은 것들을 책으로 조사해보기도 했고 K의 과거와 회상을 물어보기도 했다. 꿈이 현실에 있는 장소일지도 모른다며 K에게 짐작 가는 건 없는지 물어도 봤는데 경치를 리얼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나 꿈의 K로 꿈에서 깼을 때는 꿈의 경치를 리얼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다. 실체형 같은 꿈을 꾸는 것뿐으로 잠에서 깨면 꿈은 어차피 꿈이라는 것. K의 꿈에서 이변이 일어난 건 K에게서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달 가까이 흘렀을 때였다. 녀석은 그쯤 거리를 달리는 꿈을 몇 분 꿨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연장선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젯밤에는 철로 옆을 달리고 있었어. 어젯밤도? 어젯밤도. 이틀 연속이야. 엄청나네. 연속으로 꾸는 거 처음이잖아. K는 이틀 밤 계속해서 철로 옆을 달리는 꿈을 꾸고 있었다. 거리를 횡단하는 철로로 상하행선 2개의 철로 양측은 좁은 도로를 끼고 주택가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 철로 옆 좁은 도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꿈이었다. 이틀 밤 꿈속의 철로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K는 철로를 따라 어딘가를 향해 가는 중이라고 한다. 그때 K는 이제 목적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며
현실 이야기도 아닌데 꽤 긴장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나는 과제에 알바에 바빠서 K와도 H와도 말할 기회가 없었다. 학교에서 오랜만에 H를 만났더니 K가 이상하다고 한다. 강의를 빼먹고 동아리에도 오지 않게 됐고 전화로 놀러 오라고 해도 건성으로 대답. 새로 꾸는 꿈에 대해 물어봐도 그냥 정도밖에는 대답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로 직감이었는데 나는 H에게 K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일단 K를 만나러 가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어 전화해서 어딘지 물어봤더니 친구네 집에 있다고 한다. 밖에 나오고 싶지 않다고 하는 K를 설득해 K가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불러냈다. 나와 H는 먼저 거기에 도착해 K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게로 들어온 녀석을 보고 나는 내 짐작이 맞았다는 걸 알았다. K는 이상할 정도로 초췌했다. 눈 밑에는 지독한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말라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모양이었다. 나와 H는 마뜩잖아하는 K를 열심히 설득해서 최근 일주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으라고 재촉했다. K는 처음 전제로 너희들에게 말했다간 진짜가 될 것 같아 무섭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띄엄띄엄 입을 열었다. 그건 역시나 그 꿈에 대한 이야기였다. K가 이틀 밤 연속으로 철로 옆을 달리는 꿈을 꿨던 후의 일. 그 다음 날은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꿈은 매일 밤 찾아와 K의 수면을 위협했다. 그날 자전거로 철로 옆을 달린다. 전방에 건널목이 보여온다. 다음 날 건널목 앞에서 전철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자전거에 올라탄 채 제일 앞에 서 있다. 다음 날 자전거로 건널목을 건넌다.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다음 날 어딘가의 골목에서 자전거를 내려 건널목으로 걸어간다. 다음 날 건널목을 걸어서 건너는 도중 철로 한가운데 멈춰선다. 다음 날 철로 위를 걸어가고 있다. 건널목을 뒤로 하고 철로를 똑바로 걸어간다. 꿈이 진행됨에 따라 K는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꿈에 대한 걸 알고 있는 나와 H에게는 상담할 수 없었다는 것. 입 밖으로 꺼냈다간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았기 때문에. K는 자는 게 두려워졌다. 장소를 바꾸면 꿈을 꾸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파트를 나와 친구네 집으로 찾아간다. 그러나 꿈은 가차없이 매일 밤 찾아왔다. 아주 잠깐의 선잠 사이에조차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고 리얼하게. 나는 자살하는 꿈을 꾸고 있어. K는 파리해진 얼굴로 떨고 있었다. 이 다음으로는 뭘 보여줄지, 마지막으로 꿨다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물론 나와 H에게는 대답할 말도 없었다. K는 꿈속의 K가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실의 K는 자살할 의지가 전혀 없지만 꿈속의 K의 자아는 담담히 목적을 이루려는 것 같다고. 나와 H는 어쨌든 반은 미쳐있는 K를 필사적으로 위로했다. 현실에 너는 이렇게 살아있으니 자살 같은 건 절대 안 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날 밤 K는 친구의 집을 나와 우리와 같이 자기 아파트로 돌아갔다. 당면한 문제는 나와 H 둘이 될 수 있는 한 K에게서 눈을 떼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알바가 야간 시프트라 도저히 짬이 나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K를 H에게 맡기고 나갔다. H는 K의 아파트에서 K를 지켜보며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둘에게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다짐했다. 알바가 끝나도 막차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K의 아파트에는 돌아갈 수가 없었고 특별한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기숙사에서 자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7시쯤 H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피로로 완전 골아떨어져 있었다. H는 K는 무사한데 큰일 났어. 여하튼 빨리 와줘. 라고 한다. 전화로 사정을 물어보려고 했으나 K를 달래느라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았다. K의 목소리도 들려왔지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서둘러 K의 아파트로 향했다. K는 다소 안정이 됐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축 늘어져 앉아 있었다. 말할 기운도 없는 것 같아 나는 거의 모든 설명을 H에게서 듣게 되었다. K는 새벽녘에 또 그 꿈을 꾸었다는 것. 꿈속에서 K의 눈에는 온통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철로 위에 위를 향한 채 누워있고 몸 아래에서 다가오는 전철의 진동을 듣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다. 다음 꿈을 꾸게 된다면 뭔가 무서운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K는 지금 분명히 살아있긴 하지만 이건 확실히 이상하다.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라도 이 꿈은 절대적으로 이상하다. 그래서 K를 어딘가 신사에서 앵마기를 받게 만들거나 정신과에서 심층적으로 심리조사를 받는다거나 최면술 같은 것으로 K가 모르는 기억이 보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봤지만 나도 H도 K도 그런 건 자세히 알지도 못했고 자세하게 아는 지인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끼리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아직 아침이라 그런 도움이 될지도 모를 곳이 모두 아직 문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과 우리 자신이 초조해 있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했다. 이번에는 내가 초췌해진 K를 봐주기로 하고 지난밤 밤을 새운 H는 조사를 하러 나가기로 했다. 자고 싶지 않아 하는 K는 나와 함께 K의 집이나 아파트 주변을 조사한다. H는 K의 생활권 주변에서 철로로 뛰어든 자살자 정보를 조사한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으로 조사한다고 하지만 역 주변을 탐문하거나 도서관에서 신문을 뒤질 수밖에 없었다. 경찰에게 이런 오컬트적인 이야기를 하고 뭔가 정보를 얻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애초부터 언제 어디서 죽은 사람이 K에게 악몽을 보여준다 라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이니까. 그러나 사건이 해명된 건 결과적으로 신문을 조사했던 H와 경찰 덕분 같은 그런 느낌이 되었다. 나와 K는 아파트 주변을 어슬렁대며 돌아다녔다. K가 사는 아파트는 역이나 철로에선 떨어진 곳이었다. 낡고 싼 아파트에다 외관도 집안도 낡아빠졌지만 2년을 살고 있는 K는 영적 장애 같은 건 겪어본 적도 없었다. K의 집은 1층으로 뒷곁에 자전거 주차장에다 자전거를 세워놓고 있었다. 자전거에도 특별히 이상한 곳은 없었다. 나의 역할은 조사보다는 K를 감시하는 것이었다. 비틀대는 K를 부축해서 잠들지 못하게 걷게 하는 것. 계속 말을 걸며 대답을 재촉했고 K의 의식이 꿈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했다. 아침 9시에 도서관으로 뛰어든 H는 신문에서 가장 최근의 인사사고 정보를 찾았다. H에게서 연락이 있게 된 건 점심시간.
최근 2달의 사고 정보는 사망, 중상 포함 5건. 철로 이름과 지명과 지도를 확인해 가면서 K의 기억에 남아있는 게 없을까 조사를 진행했다. 그중 한 건에서 K가 반응했다. 2주 전에 옆 현에서 일어났던 사망사고. 여성이 뛰어든 자살 사건이었다. 그날 K는 자전거로 옆 현으로 사이클링을 갔다고 하는 것이다. 꾸게 된 꿈에 촉발되어 갑자기 자전거로 멀리 나가고 싶었다는 것. 옆현에 도착해 역전에 자전거를 세우고 그대로 걸어서 거리 산책 겸 밥을 먹으러 갔다. 사고는 그동안 일어났는데 몇 시간 뒤에 돌아와 자전거로 집에 온 K는 몰랐다. 사고를 목격한 건 K가 아니라 K의 자전거였던 것이다. 나와 K는 도서관에서 돌아온 H와 합류해 다시 한번 K의 자전거를 정성껏 조사했다. 그랬더니 안장 밑에 검은 물건이 달라붙어 있었다. 우리는 바로 가까운 경찰서로 향한 뒤 그날 K의 자전거가 사고 현장 가까이 있었다는 것, 사체 일부가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일단 간단하긴 해도 묘한 꿈을 꿨던 이야기도 했다. 신빙성이 드러날지 줄어들지 판단을 망설였지만 일단은 이야기했다. 물론 그날 중으로 경찰에게서 연락이 바로 오진 않았지만 그날 밤부터 K의 꿈은 바로 멈췄다. 나와 H는 그날 밤도 K의 집에 머물며 두려워 떠는 K를 달래가면서 결국 아침이 돼서는 모두가 나가 떨어졌다. 며칠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있었다. K의 자전거에 붙어있던 건 피해자의 눈알이었다고. 이상입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체험담이라서요. 다만 여성의 사고사와 K의 꿈의 시작이 같은 시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의 자살하려는 의지가 생명 같은 느낌으로 K에게 꿈을 꾸게 한 건 아닌지 신기하다고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꽤 무섭고 재밌는 이야기였네요. 눈알이었기 때문에 K는 자살자의 사실적인 시선으로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었던 걸까요? K도 노이로제기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꿈이 계속되었다면 정말 건널목으로 가서 뛰어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친구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네요.